면접에 자신 없는 취업준비생들이여 일어나라. 열심히 준비해도 막상 면접 현장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취업준비생들도 주목. 효과적인 자기소개 방법부터 백발백중 면접 답변 노하우까지 대기업의 전 인사 담당자가 콕 집어주는 면접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준비된 일꾼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건 하반기 공채 시즌의 막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취업의 관문을 차분하게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임송아 취업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전 가을만 되면 네. 괜히 마음이 좀 쓸쓸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허한 느낌도 들고 한데 또 너무 청량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코치님은 가을도 좋아하시는군요. 네. 가을하면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계절일 것 같아요. 첫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봄에 좀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분들이 정말 가을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재도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 대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듣는 면접의 모든 것인데요. 현실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면접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콕콕 찍어주신다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좀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정말 인사 담당자가 그러니까 나를 뽑았던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면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펜과 메모지 준비하고 꼼꼼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특강 진행을 맡은 강사 차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면접, 이 면접에 있어서도 체질적으로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5분이 되게 멀쩡한 표정으로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을 볼 거라는 기대도 없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볼 줄 알았다면 우린 진작에 더 일찍 지금 하시는 일들을 더 진행할 수 있었겠죠? 어찌됐건 내가 체질적으로 면접에 좀 맞지 않는 걸 타파하고자 오늘의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면접 때 꼭 해주셔야 될 것과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하면 좀 안 좋은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누구나 할 만한 얘기를 가급적 지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말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요즘 말로 뼈를 때린다. 참 생각보다 전달력이 딜리버리가 나쁘지 않네. 라는 나쁘지 않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직하시는 상당수 그리고 경력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그 업종이 공공기관이든 일반 사기업이든 할 거 없이 대부분 내 앞에 있는 취업이나 면접에 대해선 굉장히 여유가 많고 관대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의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영어 가정법으로 치면 should not have pp. 아픈 영어 공부겠지만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유감인 상황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구직자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러한 주제에 맞게 크게 3가지로 답변을 못하게 되는 원인부터 효과적으로 자기소개를 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앞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 표정, 얘가 이제 전국의 멍때리기 대회 1회 우승자예요. 2회 우승자는 가수 크러쉬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멍을 때릴 만큼 구직 활동하는 분들은 왜 이런 표정이 나올까를 단연강의 강의를 해보니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하고 막연함 때문인 거죠. 왜 이렇게 나는 불안하게 취업과 면접에 대한 불만을 갖춰야 되는 건가? 요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소개팅에 나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소개팅에 나간다면 화면에 보이는 메뉴 중에 어떤 메뉴로 소개팅 장소에서 소개팅 남 혹은 여와 메뉴를 정하고 식사를 해야겠습니까? 치킨? 평냉? 해장국밥? 뭘까요? 답변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정답은 다 아니죠. 당연히 깔끔하게 초밥을 먹어준다거나 스테이크처럼 입에 묻지 않는 깔끔함으로 적합하게
소개팅이란 첫 만남 자리에 적합하게 메뉴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기관 안에서 근무할 구성원을 뽑을 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아이를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원시 시대 때도요, 이 적합한 사람에 대한 채용은 있어 왔습니다. 훌륭한 선지자들이 사냥감을 잘 쫓는 인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기업도 얼마나 이 회사와 직무와 기관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아이인지를 보려고 면접 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적합도를 테스트 받게 됩니다. 단연간에 이런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제가 느꼈던 건 면접 답변을 못하는 부류는 크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원래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좀 소극적이시고 원체 소심하셔서 남 앞에서 말하는 거가 어색하신. 사람은 좋은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이 상황이. 남 앞에서 말하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 두 번째는 평소에는 말을 곧잘 하는데 막상 이렇게 좀 깔아놓으면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얘기거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연습 부족. 꾀를 많이 부리는 부류들이 되게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실까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의 아쉬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면접에 있어서 나에 대한 정리가 얼마만큼 돼 있고 면접 전형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돼 있나.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뭐가 약점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부류 중에 원래 말을 아예 못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스피치 학원 같은 데 다니셔서 복식 호흡부터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앗 이러면서 말하는 법 익히고 아이 컨택하고 뭐 이런 노력들 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께서는 면접 답변 내용에 대한 할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썩 전달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각자 맡으신 역할들이 있다면 그 역할에 대해 누가 질문할 때 당연히 하실 말씀들이 충분하겠죠. 2시간 앞에 세워놓고 말하라고 하면 말 못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서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저보고 만약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하라든지 블랙시트에 대해 얘기해라. 모릅니다, 그쪽.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탄탄한 내용 정리가 선행이 될 때 비로소 면접 답변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 멀쩡한 표정으로 정상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 직무는 어떤 직무다.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어떠한 마인드를 갖추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 알수록 준비를 하면 할수록 할 얘기거리가 풍부해지면서 면접이 자연스러워지고 면접관이 부담을 안 느끼게 되겠죠. 또 하나는 답변을 전달하는 면 자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좀 어색하시다든지 문 열 때부터 어색해요. 문을 열 때부터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인사를 하는데 막 엄한 데다 인사를 하고 문을 막 어설프게 닫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앉을 때 남자분들 쩍벌 다리를 벌린다든지 뭐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좀 어색한 모습을 부여하기 때문에 면접 때 결과가 좋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긴장이 되면 사람이 아이 컨택을 못하게 되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긴장되니까 여러분들의 코나 인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치 내 눈을 보고 말하는 듯한 효과로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면접 상황에 입각해서 내가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좀 내가 적응력이 있고 이 자리에 맞는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뭐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한 30분 이내로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난해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첫인상이 관건이 될 자기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이번 이 면접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할 걸 말씀하시면 되는 게 1분 자기소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1분 자기소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 어떤 애고 오늘 뭐 잘 부탁해요. 뭐 이런 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전국의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애들이 다 성실하고 열정이 돋보이고 굉장히 도전지향적이고 다 어머님이나 조부모, 특정 교수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꾸준하신 편이고 다 비슷한 지원 동기와 간단한 자기소개가
과연 그 면접장에서 차별을 불러올까? 저 그거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면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공계열이고 혹은 내가 사회복지 공공계열이다. 나 학부 때 배웠던, 내가 자격을 취득할 때 배웠던 이러한 지식은 다른 지원자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으신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공 지식 말고 뭐 너네 회사를 왜 지원하게 되었는가? 특별한 나만의 계기가 있다. 차원이 있다. 뭐 그런 게 전달되고 싶으시면 그거부터 먼저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과 교수님께서 이번에 면접 한번 잘 보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다. 혹시 기혼자시면 우리 부인과 우리 아기가 아빠 잘 보고 오세요 라고 말해줬다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줬다라는 말과 함께 자기소개 하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이번 면접 합격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부터 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자기소개에 해당이 다 됩니다. 아니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느낌입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가장 먼저 강조를 해야 되는 이 1분 자기소개에서 할 이야기거리가 바로 내가 면접 때 전체적인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된다는 점입니다. 면접이라는 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어디 인턴이나 어디 공공기관의 자리가 됐건 여러분들께서 면접이라는 걸 갔던 그 상황에서 면접관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내 이미지를 좀 고려해 볼 필요도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관은 면접자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리고 세상 어색하죠. 사실 저희의 관계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안 어색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저도 여러분 앞에서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이 상황에 맞게 대화를 해야 어색함이 덜하고 안정적으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담을 주면 안 된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면접에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언제 면접관이 부담을 느낄까요? 일단 외운 티 팍팍 내면서 말하는 거 그거 부담됩니다. 소개팅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윤정 씨, 알리오 올리오에 다시 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소개팅을 누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면접도 마찬가지라고요. 자네의 강점 말해보게 라고 했는데 저의 강점은 흔들리지 않는 끈기와 이러면 평가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이고 저 친구 저거 어떡하면 좋아 라는 느낌이 들면 평가 상황이 배제되고 그냥 답변이 잘 끝나기만 바라는 굉장히 안쓰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방금 전에 제 앞에서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면접을 앞으로 살면서 보시게 된다면 볼 때마다 암기한 티만 안 내도 면접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굴하게 회사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다라는 아주 그냥 간사한 말씀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채용할 그 담당자나 임원은 이미 본인께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뽑았던 그 기존의 사람들이 퇴사한 이력을 안고 면접장에 오는 겁니다. 업무 강도가 많아서 연봉이나 처우가 별로여서 지방으로 가게 돼서 이런 이유 때문에 퇴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과는 반대 논리로 와서는 나 일 잘할 준비 돼 있다. 말하더라도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뭐 특근 야근 다 가능하다. 주 102시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허언증에 가깝게 내가 그냥 몸 바쳐 일하겠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닌가요? 저랑 그죠? 솔직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할 수 있다와 없다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면 됩니다. 죄송한데 저는 서울과 경기권에만 자란지라 사실 지금 와서 갑자기 지방 근무를 장기간 간다는 건 좀 부담은 됩니다. 하지만 저의 지방 권역 내에서의 체류라든지 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파견이라면 기꺼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솔직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비굴하게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좀 적절하지 않겠죠. 또 긴장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부자연스러운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행동이 평가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던가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면접 압박도 극복을 못하면서 어떻게 애가 일하면서 압박 있는 그런 업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서 광탈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제가 화면에 제시해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면접 때 하면 안 되는 부담을 주는 상황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찬호 씨 보이시죠? 별명이 투머치 토크 아닙니까? 지금 파일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 왼쪽에 보면 리퍼트 전 대사입니다. 이 대사분이랑 같이 야구장에 갔는데 이게 5회 말대 표정입니다. 1회부터 5회까지 쉬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뒤로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면접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굉장한 미덕이고 말을 많이 하면 잘 될 거란 착각이 아직도 든다면 이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내가 일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간단한 논리로만 잘 답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많은 분들 중에 내가 내성적이고 좀 외향적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착한 척, 행복한 척, 밝은 척하면서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수지 씨가 부르는 행복한 척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은 억지로 된 억지 옷을 입고 억지로 말을 하는 건 그거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지원한다 칩시다. 영업을 지원하는 그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선 꼭 밝은 사람만이 영업을 잘한다?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밝지 않더라도 내가 좀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는 것도 영업에선 중요한 것이고 꼭 외향적이고 밝은 사람만이 직장 생활 잘하라는 법 또한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성향이 어떤지를 인지하고 이 성향이 가지는 강점으로 나를 어필해 줘야지. 어색하게 남들이 밝으면 좋다니까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입만 웃고 이러면 더 부담되고 면접 떨어지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부담을 주는 행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종합판을 봤을 땐 이 면접은 논리게임이 아니라 대화에 입각해서 벌어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준비할 내용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억지 춘향의 모습을 보여드릴 게 아니라 솔직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하려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할 얘기거리가 많을수록 답변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의와 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걸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면접 때 나에게 최소한의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 간단한 나의 이력이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에게 어떠한 질문 정도는 나올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답변의 논리는 최소한의 것은 갖춰놓고 가는 것 또한 면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방 전문대를 나오신 분의 이력입니다. 소위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봤더니 반도체를 전공한 전작과학생입니다. 근데 하지만 전문대 학생치고는 학점이 좀 낮네요. 3.4점이고요. 토익은 780점에 일본어 말하기가 N2 등급. 그러니까 뭐 기본 이상은 하는 정도입니다. 기사를 여러 개 갖고 계시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한국사 능력 시험 기억 그리고 선박기관사 4급 면허까지 뭔가 좀 규정할 수 없는 여러 스펙들이 좀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스펙 하나 가지고 이걸 갖게 된 경위,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걸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취업할 건 아닌지 등을 묻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기업으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한국사, 기사 자격 등을 언급하면 그게 보이면 면접관은 묻게 돼 있습니다. 자네 공공기관으로 취업하려고 이 자격을 딴 거구만. 그럼 당연히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를 갖추셔야 되는데 무조건 아닙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낸다거나 억울해하신다면 결과가 좋지 않겠죠.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이 740인데 JLPT가 N2다.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적어도 일본어를 이 정도로 받으려면 토익이 못해도 800점 이상은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즉 편협한 스펙으로만 본인의 커리어와 자기 개발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뭐 저한테 물으신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면접관은 골고루 사람을 보고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인다면 자세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공계라 이해가 안 될까 봐 인문계 버전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세가 27살이신 여성은 신입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뭐 했냐라는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했는데 학점은 3점인데 전공은 어떻게 교양보다 더 낫나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 생활의 성실도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무역 전문가 과정을 수강한 분이 갑자기 자동차 회사나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면 왜 이 무역 과정을 수강했느냐라고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 당시에는 이러한 발전, 비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들었을 뿐 지금 나의 의사결정과는 다르다라는 탄탄한 논리와 준비가 있을 때 본인의 깔끔한 커리어 정리와 함께 면접 답변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이력을 보시고 나한테 뭘 물어볼까? 최소한의 건 대비하고 가시는 것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짧지만 면접에서 꼭 필요한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로 느껴봤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면접은 실전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조언드렸던 여러 가지 팁들을 혼자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 같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거나 스스로 자가 실습하시면서 실전 연습에 적합한 본인의 노력이 이어간다면 성공적인 면접 그리고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면접 앞두고 이렇게 콕콕 찍어주는 코치님 있으면 정말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임성아 취업 컨설턴트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강연을 해주신 그 코치님께서 인도 경험을 실제 했던 그 시기에는 인도라는 곳이 정말로 미지의 나라기도 했고 많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취업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누가 인도 경험 얘기해서 붙었다 이러면 정말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다 인도로 배낭여행을 가요, 정말로. 그래서 한때 인도 여행 에피소드가 굉장히 핫한 소재였을 정도가 됐었는데 뭐 그때야 그때고 지금은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말 인도라는 시장이 중요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도? 그럼 나도 인도?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걸 잘 가공하는 것들 이런 게 자신만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를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쏙쏙 뽑아서 준비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은 떨리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지금 기업에게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아무쪼록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치님 오늘 면접에 대한 강연 들었습니다. 네.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에게 용기가 되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뭐 어디 SNS에서 보고 저도 되게 와닿아서 막 이렇게 저장해놓고 이런 건데 올드보이의 강혜정 씨가 처음에 캐스팅될 때 그 감독님이 캐스팅한 이유가 연기 잘하는 배우는 많은데 연기 못해도 되니까 나는 정말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당신을 뽑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직무 역량 중심으로 기술을 해라, 직무 역량 중심으로 어필을 해라 이런 말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에피소드와 강점은 직무 역량으로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걸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얼마나 몰입도가 있고 관심도가 있고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표현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잘하겠고 열심히 하겠다 라는 모습들이 면접관한테 좀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떨며 준비한 내일은 곧 과거가 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고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